안녕하십니까. 더 여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방금 YTN의 더 뉴스 오후 3시쯤 출연을 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 YTN 더 뉴스의 이슈는 노 마스크 과태료 부과 방침 적절성 평가였는데요.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72%, 과도하다라는 의견이 24.8%, 3배가량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명 안팎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이 돼서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생방송 때 3배 이상이라고 했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 3배 이상은 아니네요. 72%가 24.8%의 3배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자, 이게 대중교통이라든지 의료기관, 또 약국, 또 식당 이런 곳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가 담당 공무원한테 걸리잖아요. 그럼 한 차례 올바른 착용을 권고받습니다. 근데도 계속 불응하면 최대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특히 여성분들, 남성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67.6%가 적절하다는데 여성은 76.3%, 약 10%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성분들의 걱정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나이는 30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80.5%가 적절하다 의견이 높았고, 나머지 연령대도 뭐 대체로 높았는데 20대라든지 아니면 60대 뭐 이런 계층이 20% 후반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광주 전라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계층이 많은 곳이죠. 적절하다는 의견이 85.8%로 가장 높았는데 상대적으로 부산, 경남, 대구, 경북은 적절 의견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뭐 정당 지지율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적절하다 89.4, 국민의힘 지지층은 37.9%로 과도하다는 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자, 이게 과도하다라는 의견도 이제 조금 뭐 생각보다는 좀 높은 거 아니냐, 24.8%. 질문에 저희가 1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10만 원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뭐 과도하다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반응했을 수도 있는데 이 10만 원이 주는 또 무게감, 그리고 이제 가령 식당 사장님들이라든지 또 약국 약사님들 이런 분들은 손님들한테 권유했는데 만약에 권유를 안 하고 또 손님이 안 차고 있으면 이분들은 과태료가 더 셉니다. 150에서 한 300만 원까지 나가기 때문에 아마 이 자영업층이라든지 뭐 약국 약사님들 조금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희가 직업 문항을 따로 묻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는 또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이 이제 유치원생, 초등학생, 학부모 세대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다, 마스크는 꼭 써야 된다, 이런 입장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도 이번 주 지난주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0.1%포인트 낮은 수치인데 주 중반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좀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주 후반에 좀 약세로 돌아서서 금요일날 41.3%, 지난주랑 좀 비슷한 양상이죠. 최근 들어서는 지금 금요일날 좀 약세를 보이는 게 벌써 한 3주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일부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주 후반에 좀 악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걸 악재로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이 이제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공개법 추진을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고요. 추미애 장관을 질책한 정성호 민주당 예결위원장, 국회 예결위원장이죠. 민주당 소속 정성호 의원이 정도껏 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는 뭐 이런 부분, 경실련에서 문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MB 또 박근혜 시절에 뭐 4.5배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에는 안 썼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1위로 나왔다는, 물론 오차범위내 1위죠. 24.7%를 기록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낙연, 이재명이 각각 22.2, 28.4. 잠시 후에 조사에 또 논란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하고, 윤석열 총장이 뭐 강세로 나타났기 때문에, 심지어는 오차범위내 1위로 나타났기 때문에 당청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올라가지 못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잠룡들이 당내 착상을 하지 못하는, 불임정당이라는 표현을 예전에 썼는데 이제 이 표현은 가임하지 못하는 여성들 때문에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해서 방송에서 잘 쓰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잠룡이 국민의힘 내부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도 계속 오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오차범위에서 1위로 나오다 보니까 한길리서치 조사가 아무튼 처음으로 1위 나온 겁니다. 여야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청에는 조금 악재이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일 수 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겠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대검
또 법무부 특수활동비 논란도 있었고요. 호재도 있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당선인이 통화 시기를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가 화요일날 나왔었고 목요일날 실제 이제 통화를 했죠. 그래서 이번 주 악재와 호재들이 이제 섞이다 보니까 긍정평가는 거의 지난주와 비슷한 44.3%를 기록했고요. 당청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9%포인트 빠진 32.8%, 국민의힘이 27.8%로 0.7%포인트 빠졌습니다. 낙폭은 민주당이 좀 더 컸는데 각각 집토끼층에서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진보층에서 빠지고요. 또 호남에서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면에 PK에서 좀 빠지고 TK에서도 빠지고 60대에서 빠지고 보수층에서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특활비라든지 또 부동산 문제 등등 해가지고 계속 이 휴대폰 잠금 해제법 이것도 마찬가지고 공수처 계속 여야 간의 갈등이 좀 심한 상황이죠. 근데 코로나는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여야 정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피로감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보고요. 다른 정당 지지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9%포인트 빠지니까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0.5%포인트 상승했고 정의당도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0.7%포인트 빠진 반면에 국민의당이 0.9%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얘기를 다시 하자면요. 자, 한길리서치 조사 이제 언급을 했는데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이 여러 논란에 대해서 또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지난주 뉴스공장에서 윤희용 센터장이 이 조사의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후보가 6명밖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홍영식 소장은 6명으로 조사한 것은 유력 후보,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 후보 6명만 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육자구도의 지지를 파악한 것이었지 모든 후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아니었다. 이 조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윤희용 센터장이 지난주 뉴스공장에서 얘기했던 거는 여야 6인 지지도 조사에 국민의힘 후보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그래서 윤 총장에게 지지를 몰아준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근데 홍 소장은 애초에 상위권 6명만 한 것이다. 다 맞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쿠키뉴스의 의뢰를 받았는데 보통 여론조사 기관에서 저희처럼 정례조사나 또 대선 후보 조사를 정례적으로 하는 경우에 또 자주 하는 경우에 이 문항 갖고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열띤 토론 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리얼미터는 주관식 조사를 또 분기별로 해서 사전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한길리서치 같은 경우는 사전 조사 없이 쿠키뉴스에서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여야 후보를 한번 한 6명 정도 추려봅시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시영 대표가 또 언급한 내용 같은데요. 근데 ARS 조사를 하다 보면은 보기 9번까지밖에 한 자릿수만 가능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길리서치는 아마 보기 9번까지만 누를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무엇이 문제냐면 기타, 없다, 잘 모르겠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머지는 6개밖에 안 남죠. 그래서 6자 구도로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리얼미터를 포함한 다른 조사기관들은 다 두 자릿수 넘어서 조사가 허용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10번도 누를 수가 있고 11번도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후보들을 저희가 포함시키는데 아마도 한길리서치는 윈지코리아 박시영 대표의 추론에 의하면 9번까지밖에 누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한테 좀 물어보지 이 전문가들이 자기한테 연락도 없이 이런 비판을 하면 되느냐 꽤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윤희용 센터장은 사실 홍영식 소장하고도 잘 아는 사이인데 이 기사를 보고 좀 마음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윤희용 센터장 마음이 되게 좀 따뜻한 제 후배거든요. 홍영식 소장님도 좋고 좀 점잖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 여론사 때문에 조금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그래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한 명도 포함이 안 됐다는 거는 사실 육자구도만 본다고 하면 여론조사 상으로는 기법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건 쿠키뉴스 언론사에서 좀 조정을 해 주었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면 홍준표, 안철수 두 후보가 포함이 되는데 이분들도 지지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분 중에 한 분은 빼고 국민의힘 소속 중에 가장 강력한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한 명 정도 넣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가이드는 쿠키뉴스 언론사에서 좀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줬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후보, 제1야당 후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기호 2번을 받고 내후년 대선에 후보를 출마시킬 정당인데
포함이 안 됐다는 건 사실 또 맞지는 않죠. 근데 여론조사 기법상으로 문제가 없다. 육자 구도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두 분 얘기가 틀리진 않다라는 얘기죠. 뭐 여하튼 홍영식 소장이 항의 전화 무진장 많이 받았을 겁니다. 혹은 문의 전화를 많이 받았을 거고요. 오늘도 이제 YTN에서 제가 방송을 하는 과정에 미리 이제 담당 앵커께서 윤석열 총장 지난주 홍영식 소장이 소속된 한길리서치의 조사 결과 1위 언급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오차 범위 내라는 표현을 분명히 써달라. 왜냐하면 1, 2위 후보, 그러니까 윤석열, 이낙연 후보 두 후보 간의 격차가 2.5%포인트밖에 차이 안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얘기해달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와 관련해서 항의자는 많이 언론사에 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민감한 문제 같습니다. 뭐 여하튼 정당 지지를 얘기하다가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지도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정당 지도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서울하고 이제 부산 경남,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출마시킬 지역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서울이 더불어민주당 30%, 국민의힘 30%딱 동률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쉽지가 않은데 지난주는 민주당 30.6, 국민의힘 32.2, 1.6%, 뭐 거의 비슷하지만 국민의힘이 살짝 높았고요. 부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30.1대 29.3, 민주당이 0.8%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는 민주당이 29.5, 그리고 국민의힘이 34.2, 뭐 대략 한 5%포인트가량 국민의힘이 높았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이 두 접전적에서 빠졌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하고 부산, 울산, 경남 한번 해볼 만한 선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팽팽한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정인 위원장이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이게 적절한 이 부산시장감 또 서울시장감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때문에 당내선 장제원 의원 등도 말이 많았죠. 지금 자강론을 해도 시원찮은 판에 우리 후보들 지금 무시하는 거냐.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주말 거치면서 김정인 위원장이 우리 당에는 윤석열, 안철수 말고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등의 잠룡이 있다. 우리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당내 비판이 있고 당 지지율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주도 제가 분장을 안 지고 와서 머리가 약간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훅가시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분장실에서 좀 머리를 좀 세워줘가지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분장을 안 지우고 지금 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이 이쁜 모습을 하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